자, 11월 24일 일요일 저녁 특별 방송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방송 입장을 해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최근 시장과 이제 연말 랠리를 위한 좀 마인드 세팅을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사실 최근에 저도 뭐 생방송은 뭐 매일매일 당연하게 하고 있고 유튜브 이제 실시간 방송과 뭐 쇼츠로도 많은 영상들을 찍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최근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시장을 조금 짚어보고 그다음에 12월 달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매달 이 방송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세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주말에 이제는 뭐 12월 달부터 뭐 내년 초부터 좀 더 활발하게 주말 방송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뭐 유튜브나 카카오 TV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장전에 뭐 10분, 15분, 장 마감하고 10분, 15분 제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조금 여유를 좀 가지고 뭐 저녁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내일 또 시장 또 준비해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 아침에도 좀 설명드릴 건데 현재 시장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연일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던 주가 지수가 약 조정이 나왔었죠. 뭐 기술주 중심 위주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고, 뭐 엎치락뒤치락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가 금요일 기준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문제는 국내 증시죠.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습니다. 뭐 딱히 큰 이슈들이 없고, 뭐 외국 대외적인 변수나 이슈에만 좀 반응을 하고 수급 또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주도주의 부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코스피 증시를 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삼성전자가 무너졌고요. 뭐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중심을 만들면서 이끌 수 있을 만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수 자체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특히 코스닥이 좀 더 심합니다.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00포인트 위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곧 21선 부근 위로 완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방향 설정을 어느 정도는 하려는 의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2550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11월 마지막 주에 탈환을 하냐 마냐에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코스닥이죠. 아예 지지 여부가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수급 약세를 보여주면 전저점인 668포인트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수급이 좀 돌아야 된다. 그럼 700포인트 위로 일단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단기 방향 설정이 될 것이고, 그 중심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우량주 먼저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시장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다 코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코인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물론 코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질문 많이 주시는데 저는 코인을 안 합니다. 물론 똑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따가 마인드 세팅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삶과 주식은 저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재테크 중에 충분히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주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럼 일단 현재 주식시장을 알고 왜 지금 종목들이 힘이 없는지, 왜 수급이 죽어 있는지를 현재 인지를 하고
기간적 여유를 두셔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것들 좀 빠지고 있고 수급 죽어 있다라고 주식을 또 안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많이 대화도 하고 연락 주시면 또 공부하시는 분들 답변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몇 년 동안 같이 매매하신 분들이야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강한 하락 장세가 오면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 탓도 하기 시작을 하고 종목 탓을 하기 시작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근데 현재 시장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적 여유를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시장임에 알고 계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지수가 그냥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방 압력이 강하고 하방 하락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추세 위로 올라오려면 2550포인트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자, 물론 뉴욕 증시 강세 나와서 내일 시장 일부 반등 나오고, 그죠? 그리고 코스닥 700포인트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2550포인트 다시 올라와주는 시점 온다라고 하면 연말 랠리를 위한 양 지수 모두 추가적으로 수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 위험 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관련된 이슈 쪽으로 자금 이탈이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코인 가격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도 무조건 조정은 올 겁니다. 지금 역사적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지만 그 위험 자산 또 이탈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주식시장 상승 랠리 분명히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다가도 당연히 조정 나오고 지금 다시 또 최고점입니다. 국내 증시도 물론 뉴욕 증시와 비교하기에는 국장은 그렇게 탄력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안정화 단계에 일어서는 시기는 분명히 올 거다. 분명히 연말 안에 올 겁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1, 2주 정도는 좀 더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수급도 좋지 않았죠. 그죠? 재건이니 방산이니 이 두 가지로만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면서 개별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같은 대형 제약사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의 악재가 굉장히 많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 형성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재건과 방산 중에 하나는 빠져야, 그래야 좀 테마 순환이 새로운 테마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시장 이슈는 좀 재건 쪽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이슈입니다. zelensky 내년에 전쟁 끝날 가능성, 트럼프 제안을 듣고 싶다. 트럼프 취임식 전에 종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반대로 취임식 이후에 바로 종전 선언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물론 개인적인 생각과 현재 시장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서로 본토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우려감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양 국가 모두 종전으로 가기 위한 좀 더 우위를, 어느 정도의 우위를 좀 챙길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쇼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 전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죠. 우크라이나 종전.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종전을 할 것이다. 바로 종전을 시킬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 종전으로 가는 일정 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시장 인식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종전, 그다음에 재건과 방산의 시속 게임을 끝내고 이 수급이 좀 테마 순환이 좀 더 확대되는 순간 우리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는 제가 볼 때는 12월부터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오늘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11월 마지막 주는 테마 순환이 조금 한정적으로 재건주를 일단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렇죠? 금요일날 장마감 이후에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무비자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됐다라는 이슈도 나왔고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관광 장관회담도 있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테마에 수급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같았으면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이러한 이슈에 맞춰서 선반영도 되고 수급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 텐데 엄청난 빅 이벤트가 11월 달에 끝났죠. 그죠?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수급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의 수급 쏠림 현상이 끝나야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테마에서도 테마 순환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점하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매매도 그때 되면 좀 더 다양하게 수익도 많이 나고 방향 설정도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몇몇 종목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서 뭐 실시간 브리핑이라든지 궁금하신 거 계속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장 지수 안정화되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일정 자리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뭐 큰 말씀 드릴 게 없어서 몇몇 종목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종목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식적인 안내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장 지금 좋지 않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코스피 2550포인트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700포인트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지수 모두 단기적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변곡점에 도래한다. 그렇죠? 물론 현재로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우량주가 지수가 좋긴 합니다. 다만 세부 수급을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언제 나아질 것이냐? 12월 달부터는 나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트럼프 대선 확정 이후에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정도 이 이슈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재건과 방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속 게임이 있었다. 근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 뉴스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는 테마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일단 이번 주는 한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연말 랠리를 위한 주가 지수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사실 연말 연초에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곤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굉장히 힘든 시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만 유독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죠? 세력 이탈이라든지 자금 이탈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주식을 해나갈 거고 앞으로도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시기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 틀림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간단하게 현재 시장 어떤지 그리고 왜 지수가 이 모양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 12월부터는 좀 나아질 겁니다. 그렇죠? 많이 지루하시고 힘드신 시장들의 연속이지만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 좋습니다. 한두 종목 수급 죽으면 계속 하방 압력 강하게 작용해서 손실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도 없죠. 다만 시장지수 안정화되면 그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에 금방금방 유입이 되면서 다시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테마성 종목들로만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시장 몇 년이고 몇십 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시라고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제 마인드입니다. 그죠? 매달 하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이제는 외울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 마인드 첫 번째가 조급함이 없는 겁니다. 가장 힘들죠. 아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있고 시장 지수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조급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 대표님? 그렇죠? 저는 근데 이 부분을 근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끔 보면 막 사자마자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누구한테 쫓기면서 매매를 합니다. 사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마이너스 1%만 빠져도. 왜 그러냐?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누구 말만 믿고 매매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시거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없는데 최근에 몇몇 분들 보시면 요즘 시장 지수가 좋지 않죠. 막 고점에 가는 종목들을 막 삽니다. 빠지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마이너스 1%, 2%만 돼도 손을 벌벌 떠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조급함을 버리세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시는데 여유를 가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시고 자기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인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포지셔닝이다. 무슨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단타를 하고 있는지, 뭐 단기 스윙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난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가끔 여쭤봅니다. 이 종목 왜 사셨나요? 그냥 뭐 보다 샀어요. 누가 좋다 해서 샀어요. 뭐 나온다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지죠.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누구 말만 듣고 어떤 기준으로 매매한지도 모르고. 그럼 왜 이거를 몇 년 동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물려서요. 진짜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60%가 넘습니다. 6명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난 성질이 너무 급해. 난 사자마자 팔아야 되고 오늘 하루 만에 모든 매매를 끝낼 거야. 그럼 무슨 매매입니까? 단타 매매 하셔야죠. 그럼 저랑은 안 맞는 거죠, 거의. 그렇죠? 물론 저도 단타 굉장히 잘하고 공유해드리기도 합니다만 매일매일 이런 매매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단기 스윙을 하지를 못합니다. 1, 2주도 못 견딥니다. 저희는 어떤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단기 스윙 매매를 하고 있죠. 그죠?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죠. 1, 2주는.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2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100%는 없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내가 단타 매매만 해야 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 잡고 기준을 만드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기 스윙 선점하는 매매할 거야. 그럼 지지선이 명확한 종목들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만 원칙적으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중장기 투자를 할 거야. 난 이 종목 진짜 몇 년 동안 가지고 갈래. 라고 하시면 편안하게 개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쵸? 기준도 없고 남들 말만 믿고 매매하고 샀다 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고 물리면 마이너스 50% 60% 넘어가는 종목 그냥 보유만 하고 있죠. 왜 가지고 있냐고 여쭤보면 어쩔 줄 몰라서 손실 커져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마인드셋이 무엇이냐? 바로 손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가 넘어간 종목은 이거는 종목에 대한 개별적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결단의 여부입니다. 내가 그 종목을 정리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미 10,000원에 산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져 있는데 뭐 4,000원대 후반대를 왔다 갔다 생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의견을 여쭤보시는 분들 가끔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마이너스 60%까지 간 종목이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마이너스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리하실 겁니까?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0%인 종목이 현재 10%에서 15% 정도 수익권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정리를 하실 겁니까? 이때는?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넘어간 종목은 결단의 여부가 중요한 거지 종목의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항상 또 대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인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있다 그러면 보유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이너스 5, 60%가 넘어간 종목들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정리를 해버리시거나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보유하시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마저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시면서 오르지는 않을까요? 더 가지는 않을까요? 팔면 더 갈까 봐요.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50% 된다고 한데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30%, 뭐 30% 너무 많고 20%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스몰캡 주식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평단가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히 우량한 주식들, 그쵸? 우량주들. 예를 들어 뭐 자꾸 삼성전자 예를 드는데 대표적인 국민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그런 종목 마이너스 40% 넘어가면 몇 년 안에 그 가격은 안 온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쵸? 특히 카카오 같은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뭐 8만 원대, 7만 원대 이때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많이들 계시는데 지금 와서 이제 반등 나오는데 이거 더 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6만 원도 힘듭니다. 6만 원도 힘듭니다. 근데 7, 8만 원에 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못 갑니다. 이거. 못 올라가요. 우량주의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계단식 하락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단이 필요한 거지 6만 원 다시 오지 않을까요? 최근에 좀 상승했는데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애초에 잘못된 투자를 하신 거고 만약에 몇 년 동안 매매를 하실 거다. 만약에 난 카카오에 인생을 걸 거야. 저는 자식한테 물려줄 겁니다. 라고 해도 저는 권하지 않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포지셔닝을 잘 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나 뭐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거 마이너스 40% 넘어가면 개별 종목으로 따진 거의 7, 80%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예전이랑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코스피가 대상승 장세이고 지속적으로 상승만 나오는 지수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우량주 물리셨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 라인까지 올라오는데 충분한 시간도 기다릴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시장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방금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수 자체적으로도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고요. 시장 지수 변동성도 빨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주 잘못 물리시면 진짜 몇 년 동안이고 계속 물려 계셔야 됩니다. 근데 또 희망회로를 돌리죠. 36,000원 올라왔다고 이제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최근에도 몇몇 분 하셨는데 제 대답은 동일합니다. 차라리 물리실 거면 중소형주, 테마성 순환이 가능한 종목들로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게 맞는 거지. 우량주에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난 마이너스 50%까지 볼래. 어차피 그때 되면 못 팝니다. 그쵸? 세워라 내워라 시간 지나갑니다. 특히 우량주들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결단을 하시고 움직여셔야 시장지수 좋지 않을 때도 조금 기다리셔서 중소형주 위주로 다시 수익권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마인드 세팅 세 번째. 모든 종목에 대한 비중은 웬만하면 동일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도 매번 써져 있죠. 모든 종목 동일 비중. 모든 종목 비중 동일. 사실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는 뭐 투자 예수금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기준을 설명을 드립니다. 종목당 10에서 15% 비중을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큰 비중 들어가더라도 최대 20% 정도까지만 한 종목에 비중 설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 투자 예수금 뭐 1천에서 3천 사이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 투자 비중 안에서 좀 제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건 사실 비중 설정에 대한 건 제각각인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에 대한 비중은 좀 동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50%두 종목을 매매를 하든 30%세 종목을 매매를 하든 왜냐 한 종목은 뭐 50% 몰빵을 하시고 나머지 5%씩 10종목 돌리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50% 들어간 종목이 마이너스 3, 40% 넘어가면 이 5% 투자를 하시는 10종목이 아무리 수익이 내도 손실 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모든 종목에 대한 비중은 동일하게 하시고 2배 이상 최대 차이를 나지 않게 계좌를 운영하시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만을 쫓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주식을 왜 합니까? 당연히 돈 벌려고 하죠. 근데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은 일단 손실의 최소화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주식을 하면서 나는 손실 절대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시다고 하시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주식하면서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수익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이 얘기는 항상 몇 년 동안 동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투자란, 그죠? 시간, 돈, 공부 다 동일한 얘기들입니다. 자, 아무런 노력 없이 욕심만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단순히 돈만 벌고 싶으셔가지고 욕심쟁이 심보로 굉장히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자, 매번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들 본업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승진하시고 야근도 하시고 주말에도 일하시고, 뭐 물론 저도 주말에 일하고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꼭 이 투자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운 좋게 뭐 하나 얻어 걸려서 수익 내고 싶어 하시는 그 심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피해 받으시고, 그죠? 아니, 사자마자 어떻게 다 수익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죠. 어떤 종목인지.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것도 노력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200분도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주말 일요일 7시 가족들과 있으셔야 되고 저녁 식사하셔야 되는 시간에 투자하셔가지고 노력하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방송도 시청 안 하고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현재 시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나는 손실만 보고 있네. 왜 내가 사는 것만 빠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대화가 안 되죠. 당연히. 아카데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돈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종목 줘봐라, 수익 나는 것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 음식점 가서 일단 밥 줘봐라, 맛있으면 돈 낼게, 똑같죠.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투자에 관련해서만 본인 스스로한테 되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나면 남 탓을 하죠. 네가 추천한 거, 그죠? 본인이 선택한 거는 까먹었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탓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노력도 안 하고 돈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치고 수익 나고 돈 잘 버시는 분 못 봤습니다. 꼭 노력하시고 투자하시고 시간적으로 공부도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항상 시간도 돈도 다 투자하시면서 노력하셔야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진 그 성공은 항상 다 되돌아가기 마련이죠.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예전부터 마찬가지였죠. 진짜 거의 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 증시 오르면 국내 증시도 오르고, 유럽 증시 상승세 나오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시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19 기점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면서 국내 증시에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예전보다는 많이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으면 국내 증시도 연중 최고치를 계속 달성을 했었어야죠. 뉴욕 증시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는 거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참고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생방송을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뉴욕 증시 얘기죠.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내가 오늘 시장에 준비함에 있어서 포지셔닝에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네.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있네. 그럼 추후 어디로 돈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라든지 당일의 이슈 상승이 많이 나왔던 테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그걸 제가 장마감 생방송에 매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징 뉴스 설명드리고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시간을 제가 줄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방송 시청 또한 노력의 일부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다각화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다각화란
그 넓은 범위에서의 동일 비중, 동일 매수 원칙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선택이고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제각각인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분리는 일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뭐 위험자산 뭐가 있을까요? 주식과 코인이 있겠죠. 그죠? 뭐 지수매매도 있을 겁니다. 선물도 있을 거고요. 선물. 안전자산 뭐가 있겠습니까? 뭐 금, 뭐 조각 투자 같은 경우. 그죠? 어느 정도 원금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예금도 있을 거고요. 은행. 그죠? 어느 정도 이걸 분류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코인을 계속해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얘기를 뭐 계속 저는 방송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더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인을 안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위험자산이 더해지게 되면 저는 진짜 위험 요소가 큰 포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성향이 다들 다르시다 보니까, 성 대표님, 저는 위험자산 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원금에 대한, 그죠? 손실이 좀 있더라도 큰 수익, 그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할 겁니다. 존중합니다. 이건 개인적 성향입니다.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차라리 글로벌 증시를 파악함에 도움이 되는 지수 매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위험 포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에 코인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은 코인이 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차라리 지수 매매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하죠. 그렇죠? 지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주식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코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죠? 뭐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일정 부분 같이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죠? 지수 매매는 일단 주식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죠. 글로벌 지수 파악이 가능하고, 뭐 국내 증시 파악에도 시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하죠. 그죠? 그다음 해칭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락에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코인은 똑같이 주식과 위험한 상승에만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코인 선물은 뭐 따로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위험 자산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수 매매를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코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많이 좀 빠졌을 때 사놓을 걸, 이란 생각 최근에 좀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위험자산인 주식을 하루 종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인까지 하게 되면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리딩방입니다. 사실 저는 리딩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음을 알고 있고, 저조차도 리딩방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저는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생방송을 2번 하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교육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단순히 리딩방 운영을 한다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고 종목 던져주고 무조건 간다, 기다려라, 그죠? 뻔하죠. 되게 오래된 그런 운영 방식인데, 전 아침 저녁 생방송하고 주말에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데 피해를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코인 관련해 가지고 뭐 몇천 프로 갈 거다, 뭐 상장만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들이 사지 그걸 왜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그죠? 주식에 100%가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자산에 100%가 있으면 그건 안전자산이죠. 제발, 그죠?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투자 가치가 높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일지라도 파동이 있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럼 하락할 때는 원금에 대한 손실이 당연히 있죠. 그게 위험자산입니다. 결국엔 상방으로 가더라도. 근데 대부분 가끔 보면 개인 투자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을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 그렇죠? 근데 어떠한 재료나 뭐 정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상향을 예상하고, 그죠? 거기에 따른 큰 수익이 예측이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 파동을 못 견디고 조금만 마이너스 가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태반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은 더럽게 많습니다.
그쵸? 막 수익은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내고 싶어 하시는데 마이너스 10%도 못 견디시는 분들 많습니다. 꼭 그런 분들 보면 계좌에 마이너스 5, 60% 찍혀 있죠. 특히 우량한 주식들. 본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수익은 많이 내고 싶은데 이 파동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투자에 관련해서 꼭 생각을 조금씩은 좀 바꾸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추후 저도 뭐 많은 교육 방송을 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올 한해도 굉장히 좀 바쁘게 달려가고 있고 매일매일 저도 분석을 하고 아침 저녁 생방송하고 교육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 많은 그죠? 그 방향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뤘으면 주말에도 좀 많이 방송을 해서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최근 시장 많이 좋지 않아서 저도 조금은 몇몇 종목들이야 뭐 가는 종목들 분명히 그 와중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함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1년 365일 내내 상승만 하는 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물론 국내 증시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분명하고 버텨줘야 되는 자리에서 못 버텨주면서 하방력 강했습니다. 현재 이제서야 저점 다지면서 단기 지지선을 확인하고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더 1, 2주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실 때 그 종목이 적어도 어떤 종목인지는 본인 스스로도 좀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 샀냐고 물어보면 뭐 어디 보고 사래서요. TV 보고 사래서. 유튜브 누가 사래서.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사셨으면 본인이 투자하시고 본인이 선택하신 겁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시고 그렇죠? 저도 뭐 추후 교육을 계속해서 좀 짜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교육을 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인드셋 조금씩만 인지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저희랑 같은 방향성을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급함 버리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건 0번이죠. 사실 원칙이라기보다도 마인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시고요. 손절 관련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 그렇죠? 다만 스몰캡 주식들 중소형주 위주의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내외는 충분히 테마성 순환만 돈다고 하고 지수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반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히 우량주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예를 드는 겁니다. 그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마이너스 40% 50% 넘어갔다라고 하면 결단이 필요하다. 그죠?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굉장히 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상향 진행 중인 종목을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이미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고점 매매를 할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도 고점이었고 이때도 고점이었겠죠.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수익 많이 내셨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최근에 이런 21선 단기적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일단 수익을 챙기셨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근데 이때 사가지고 45만원 40만원 중후반 사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신 거죠.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셨어야죠. 대표님 알테오젠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내일도 빠질 것 같습니다. 저점이 없죠. 뭐 악재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수급이 망가졌고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은 일단 보유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끝도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죠? 투자도 안 하고 돈만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시간 노력하시고 투자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는 항상 참고하시고 습관처럼. 그렇죠? 이것들은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죠. 그죠? 투자 다각화는 필수이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인 성향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당연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최근에 뭐 코인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만 포트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저는 뭐 코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에 좀 관련된 지수 매매를 좀 참고하시는 게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한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합니다. 코인 저도 뭐 아쉽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그죠? 투자에는 후회가 끝도 없습니다. 그죠? 자, 리딩방에 대해서 100%는 없다. 제발 딴 데 가서 피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에서도 매일 말씀을 드리죠. 그죠? 저희는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생방송하고 교육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100%는 없습니다. 무조건 수익만 날 거다. 100%. 원금에 대한 손실도 없을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위험자산에 대해 100%가 있으면 그건 안전자산이죠. 제발 피해받으실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 좋지 않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부터 좋아진다? 1, 2주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 트럼프 이후에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한정적인 수급으로만 시장 수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 순환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 와중에는 코인 강세의 자금 이탈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 다만 1, 2주 이후에는 충분히 국내 시장도 안정성을 띠면서 방향 설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매달 하는 원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00분 넘게 일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생방송 많이들 시청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하시고, 그죠? 조금 답답하고 지루한 장세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매일매일 생방송하면서 방향 설정 계속해서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녹화방송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녹화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